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6번째 교훈.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식하고 영리한 사람들 중에 연봉이 $2만 $2,380만 원도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들에게 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기술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금융지능,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의 시너지, 효과만 더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187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식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 우리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하지만 아쉽게도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버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다. 얼마 전에 미국인 가운데 연봉이 $10만 1억 1,9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연봉이 $2만 2,380만 원도 안 되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경영 컨설턴트가 내게 말했다. 너무도 많은 의사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의사만 되면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컨설턴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기술만 더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그 말의 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기술만 더 익히면 수입이 금방 크게 는다는 것이다. 나는 전에 금융지능이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의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했다. 그 4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쉬워진다. 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기술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좋은 예는 그 신문서의 여기자이다. 그 여자가 세일즈와 마케팅의 기술을 부지런히 익히면 금방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내가 그 여자라면 세일즈와 함께 광고 카피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대신 광고 회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월급은 낮아질 수도 있지만 대신에 성공적인 광고에서 사용되는 간단 명료한 광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 여자는 또 PR 기술도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공짜 선전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런 후에 일과 후나 주말에 멋진 소설을 쓸 수 있다. 소설이 끝나면 훨씬 더 쉽게 책을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짧은 시간에 가장 책을 많이 파는 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아까 말한 그 책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는 제목을 교육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Education으로 바꾸자고 제의했다. 나는 출판사 사장에게 그런 제목으로는 2권밖에 못 판다고 얘기했다. 내 가족과 제일 친한 친구만이 그 책을 살 것이다. 어쩌면 그나마 공짜로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려면 학교에 가지 말라는 기분 나쁜 제목을 택한 것은 그래야 선전이 잘 되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을 지지하고 교육개혁을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낡은 학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TV와 라디오에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제목을 택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기꺼이 논쟁에 참여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책은 자꾸만 팔렸다. 그래서 그 책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가 1969년에 미국 해양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다. 캘리포니아의 스탠더드 정유 회사가 나에게 유조선 선단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은 동기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에 처음 얻은 직장으로서는 괜찮았다. 내가 받은 초임은 시간 외 근무까지 포함해서 연봉 $4만 2천 $5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7개월만 일하면 되었다. 5개월 동안은 휴가를 갈 수 있었다. 내가 원했다면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로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5개월의 휴가 대신에 월급을 배로 올릴 수도 있었다. 내 앞에는 좋은 기회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6개월 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내 행동에 대해 가난한 아버지는 굉장히 놀라셨으며 부자아버지는 축하해 주었다. 요즘 학교와 일터에서는 전문화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거나 승진을 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즉시 내과, 외과, 소아과 같은 전문 분야를 시작한다. 의사들뿐 아니라 회계사, 설계사, 변호사 혹은 조종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환호성을 질렀다. 그분은 학교에서는 전문화된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고 시인했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그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게 더 낫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 키, 포인트, 학문교육, 직업교육 외에 금융지능과 세일즈와 마케팅, 광고 카피 교육을 배우라.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 추신. 투자는 예금을 반드시 이긴다. 예금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튜브 강남부자 따라잡기 TV 채널에서 1페이지부터 반복해서 들으시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지능, 투자 지식, 업그레이드 향상, ing 완성형입니다. 땡큐, 베리뮤치.